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13장 게임이론과 전략적 행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2장에 배웠던 내용을 우리 한번 상기해 보면은 12장은 이제 독점이었죠, 독점. 독점에서는 이제 기업이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독점이 어떻게 가격을 설정하고 최적화를 하는지, 그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게임 이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있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시장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존재할 경우, 그러니까 소수의 기업이 존재할 경우 어떻게 서로 간에 이제 최적화를 하는지 그런 거랑도 좀 관련돼 있죠. 어,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은 두 개의 기업이 존재할 경우에 이게 복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개의 기업이 존재할 경우에 그 기업들이 그 최적화를 하는 방식은 서로 간에 이제 독립적으로죠. 상대방이 어떻게 됐던 간에 자기 거를 자기 것만을 조절해가지고 최선의 이렇게 결과를, 최적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개의 기업이 존재할 경우는 서로 간에 이제 뭐라 그러죠? 담합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서로 간에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 각각 독립적으로 최적화하는 거랑 서로 간에 이제 그 담합을 해가지고 최적화하는 경우는 결과는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이제 14장에서 과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어, 두 기업이 담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기업이 두 개라 그래도 실제로는 독점 기업처럼 하나 있는 것처럼 행동해가지고 뭐 이윤을 또 조금 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게임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뭐, 이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동시 선택 게임. 동시 선택 게임은요. 그러니까 동시에 말 그대로 동시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뭘 할 거냐. 가위바위보 한다 그럴 때 가위바위보 했을 때 동시에 내줬죠. 그렇게 해서 동시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이 전개형 게임이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순서가 있는 거죠. 동시 선택 게임은 순서가 없이 그냥 동시에 그냥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랬을 때는 좀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게임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동시 선택 게임이라는 거랑 그 전개형 게임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내시 균형이라는 게 있는데, 뭐 좀 우월 전략이라는 게 좀 우월 전략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서로 간에 이제 우월 전략이 서로 만나는 점, 공통된 부분에서는 어떤 내시 균형, 그러니까 내시 균형이라는 것은 뭐 서로 간에 이제 만족하는 점을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뭐 내시 균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우월 전략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떤 건지 좀 천천히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핵심 개념을 보면요. 다른 이의 행동이 당신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황들이 있죠. 그렇죠? 뭐 이거는 과점이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기업이 있을 때도 상담이 광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죠? 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들이 당연히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게임 이론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최적 행위를 설명하는 틀이다. 그죠? 어, 내실균형이라는 것은 다른 행위나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누구도 더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실균형은 영합게임. 영합게임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제로섬 게임이죠. 제로섬 게임. 그 다음에 공유자원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 등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문제에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영어 영문 속담에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그런 단어에 이제 슈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게임 이론에서는 보면 다른 이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유용할까? 상당히 유용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할 경우 나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다른 사람이 또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도 나중에 답은 나오겠는데,
1970년에 의회는 TV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할 것을 검토하였다. 그래서 이슈에 대해서 청문을 열었을 때 담배 산업에서는 아무도 법제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광고를 하면은 자기네들 뭐 담배를 더 팔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의회에서 이제 담배 광고를 금하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 그 담배 기업들이 없었던 얘기죠. 왜 그랬을까?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결론적이게 하면은 상대방이 광고를 하면 나도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담배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상대방이 광고를 안 하면 또 광고를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강제화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광고 회사들끼리 왜 광고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다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하나의 회사가 광고를 한다 그러면 그 회사만 이득 보고 서로 간에 협약을 지킨 기업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를 하더라도 이게 강제화된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법제화 시켜보면은 법으로 다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만족하고 그냥 이 청문회를 열었을 때 반대를 안 했던 거죠. 이에 대한 내용은 이제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게임 이론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소개되는데 게임 이론이라는 것은 전략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다.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경제 시장에서 시장 변화에 대한 경제 주체의 반응 외에는 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매우 다른 유형의 형태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경제 주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전략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는 마치 체스 게임에서 게임 참가자가 몇 수 앞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그거를 좀 연구를 하는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게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게임에 있어서 요소가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한데 경기자, 그렇죠? 플레이어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각각의 경기 참여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전략을 선택했을 때 각각의 경기자들이 얻는 보수, 그렇죠? 얻는 이익 같은 거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파악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하나 보면 동시 선택 게임이거든요. 동시에 이제 하나, 둘, 셋 했을 때 동시에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는 것이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당신이 있고요. 공범인 조씨가 있어요. 공범. 2명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경기자는 누구냐? 당신하고 공범인 조씨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이렇게 강도짓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붙잡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따로 신문을 하는 거죠. 경찰이. 그렇죠? 각자에게 거래를 제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죄의 증거를 인정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음을 자백하면은 두 명 다 각자 5년형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은 총기 소지를 자백하고 공범인 조씨는 입을 다물면은 당신은 풀려나고 조씨는 10년형을 받고 조씨도 똑같은 거래를 제한받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배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조씨라는 사람도 총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죠? 그다음에 당신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그죠? 뭐, 그러니까 이걸 좀 표시가 좀 이상해야 되는데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건 자기 있었음을 그러니까 시인하는 거죠, 그렇죠? 시인하는 거고 버티기는 거는 총기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일단은 경기자는 여기 조씨라는 사람이 있고 당신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조씨와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면은 경찰한테
자백하는 거, 총기가 있었음을 자백하는 거, 또는 그냥 없었다고 이렇게 그냥 버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둘 다 자백하면 어떻게 되죠? 둘 다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보세요. 둘 다 총기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고백하면 각자 5년형을 받는다 그랬죠. 자, 그럼 5년형씩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조씨 입장에서는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조씨는 고백하고 당신은 그래서 그냥 부인하는 거죠. 그럴 경우는 당신은 오히려 10년을 받고 고백한 사람은 풀려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면 이렇게 쭉 버티기 하더라도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 고수라는 게 그렇죠?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이거는 뭐냐면은 이 네 가지 조건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서로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당신이나 조씨나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최적의 선택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냐면요. 여기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징역을 덜 사는 게 제일 최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게 복잡한데 일단 상대방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되죠. 첫 번째, 조씨라는 사람이 자백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조씨가 자백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자백이나 버티기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백한다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어느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조씨가 자백하는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게 낫냐, 5년형 받는 게 낫냐, 10년형 받느냐, 그죠?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적게 받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조씨가 자백을 한다 그랬을 때 당신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낫겠어요? 자백을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버티기 하는 게 나아요? 이 빨간색이 자기에 대한 결과물이니까, 그죠? 이거 어떻게 되죠? 내 입장에서는 조씨가 자백을 할 경우에는 나도 자백을 하는 것이 5년형 받는 거죠. 그렇죠? 버티기면은 내가 10년형을 받으니까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자백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조씨가 자백을 한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자백을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조씨라는 사람이 버티기를 한다 그러면은 당신 입장에서는 어떤 걸 하는 게 나아요? 자백을 하는 게 나을까요? 버티기 하는 게 나을까요? 자, 이렇게 보세요. 조씨가 버티기를 할 때 내가 자백을 하면은 나는 풀려나죠. 그렇죠? 근데 조씨가 버티기 할 때 나도 버티기 하면은 어떻게 해요? 2년형을 받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보면은 내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나아요? 나도 자백을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자백을 하는 게 낫죠. 자백을 해야지 나는 풀려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죠. 당신이라는 사람은 조씨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재밌는 게 뭐냐면 조씨가 자백을 하던 버티기를 하던 나의 반응은 항상 자백하는 게 낫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라 하냐면요.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나의 반응이 동일한 거. 여기는 자백으로 다 동일하게 나왔죠. 이런 게 우월 전략이라는 얘기죠. 우월 전략이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쨌든 간에 나의 반응은 하나로 일관되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 좀 써놓을게요. 여기서. 왜냐면 조씨의 경우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백. 좀 여기다 조그맣게 해놓을게요. 자백 버티기 얘도 자백 버티기. 자, 당신의 입장에서는 조씨가 어떻든 간에 나의 전력은
자백하는 것이 5월 전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시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선택을 해봤더니 나의 전략은 조시가 자백을 하든 버티든 나는 무조건 자백하는 게 5월 유리하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조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자백한다 그러면은 조시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자백하는 게 나아요? 버티기 하는 게 나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자백한다 그랬을 때 조시가 자백을 하면은 5년형을 받죠. 그렇죠? 파란색으로 된 거. 근데 조시가 버티기를 하면은 10년형을 받죠. 그렇죠? 그러면 조시 입장에서는 당신이 자백할 경우 조시는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자백하는 게 나아요? 버티기 하는 게 나아요? 자백하는 게 낫죠. 그렇죠? 형을 덜 사니까. 그렇죠? 이렇게 됐고. 만약에 당신이 버티기 전략을 선택한다 그랬을 때 조시는 어떻게 하는 게 낫죠? 자, 당신이 버티기를 했을 때 조시가 자백을 하면 풀려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당신이 버티기 할 때 조시도 버티면은 조시는 2년형을 받죠. 그렇죠? 자, 어느 게 형을 덜 사는 거죠? 풀려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시 입장에서도 자백을 하는 게 낫죠. 아, 이렇게 보니까 조시 입장에서는 당신이 어떤 전략을 취하든 간에 조시의 반응은 항상 자백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시 입장에서는 이게 또 5월 전략이라 그러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전략을 하든 간에 조시 입장에서도 자백을 하는 게 항상 일관되게 뭐 당신이 자백하든 버티기 하든 조시의 반응은 항상 자백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위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위에 그림을. 위에 당신의 입장에서는 조시가 어떻게 하든 간에 당신도 자백하는 게 5월 전략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조시 입장에서도 조시가 어떻게 하든 간에 당신의 반응은 자백하는 게 낫다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도 5월 전략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당신의 입장에서도 조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당신의 반응은 항상 자백하는 거다. 그렇죠? 그 조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조시 입장에서 당신이 어떤 전략을 하던 간에 조시의 반응은 항상 자백하는 것이 이것이 조시 입장에서 5월 전략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거에 공통되는 게 뭐가 있죠? 당신도 조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백하는 게 맞고, 그렇죠? 5월 전략이 존재하고 조시 입장에서도 다시 갈게요. 조시 입장에서도 당신이 어떤 전략을 취하든 간에 조시 입장에서 자백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두 사람이 공통되는 점은 어디죠? 서로 자백하는 게 최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서로 간에 그 공통적인 사항이 만들어지는 이 부분을 내시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 공통되는 지점,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얘기했던 게 뒤에서 쭉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최적 전략에 있어서 당신은 먼저 조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가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조시가 선택 가능한 대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하나는 자르는데 뭐냐면 조시가 자백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나요? 당신이 자백하면은 5년형 살고 당신이 버티면 10년형 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걸 선택한다는 얘기죠. 형을 적게 하는 거. 그래서 윗그림에서 보면은 조시가 자백한다 그랬을 때 나는 자백을 하거나 버티기를 할 수 있는데 자백을 하면 5년형, 그 다음에 버티기 하면 10년형이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당신 입장에서는 요걸 선택한다는 얘기죠. 당신 입장에서는 그렇죠? 요걸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보여준 것이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자백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그러니까 조시가 자백한다 그랬을 때 내 최적 선택은 나도 자백하는 게 낫죠. 5년형이니까. 그렇죠?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만약 버틸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조시가 버틸 경우에는 나의 선택은 자백하거나 버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게 형을 덜 살아요? 자백하는 게 낫죠. 여기도 자백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녀가 버틸 거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당신의 최적 전략은 자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조시 어떻게 하던 간에 나의 최적의 선택은 둘 다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었죠. 이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월 전략이라는 것은 다른 경기자의 모든 가능한 전략에 대해서 최적이 되는 하나의 전략, 그죠? 그래서 5월 전략이라는 게 아까 뭐였죠? 여기서, 그죠? 당신 입장에서는 조시가 자백을 하든 버티기를 하든 내 최적의 반응은 자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하던 간에 나의 반응은 자백으로 하나의 일관되게 쭉 나오죠. 이런 게 5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월 전략 균형이라는 것은 각 경기자의 전략이 5월 전략인 경우, 양쪽에서 5월 전략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그렇죠? 당신의 입장에서도 조시 어떻게 하든 간에 나의 반응은 자백하는 게 최적이었고, 조시 입장에서도 당신이 어떤 전략을 하던 간에 조시 입장에서도 자백하는 게 이렇게 있었죠. 항상 일관되게. 그래서 일관되게 결과가 나오는 거는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의 반응은 동일하게 나오는 것들은 5월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입장에서도 5월 전략이 존재하고, 그죠?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쭉 했던 5월 전략이 존재하고, 조시 입장에서도 항상 똑같은 반응, 그죠? 5월 전략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5월 전략이 서로 만나는 점, 그죠? 만나는 점, 그래서 자백 두 개 있는 점이 5월 전략 균형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내시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시가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당신은 고백이 최적 전략이다. 그렇죠? 조시도 선택 대안들을 검토해 보면은 항상 당신이 어떻게 하든 간에 조시의 반응은 항상 고백하는 것이 최적 전략이다. 5월 전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둘 다 고백하는 것이 5월 전략이니까 5월 전략 균형은 당신들 모두가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균형이 하나가 서로 만나는 점이 하나가 존재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당신과 조시는 수년 전에 체포될 경우에 절대로 고백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자백 안 하면은 2년 사는 거죠. 그렇죠? 자, 2년 사는 게 어때요? 5년 사는 것보다 양쪽이 자백해서 5년 사는 것보다 서로 간에 부인을 해가지고 2년 사는 게 더 짧죠. 그렇죠? 자, 요 10년,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조시는 자백하고 당신은 버티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당신은 10년은 살고 조시는 풀려나죠. 그러니까 조시는 좋아지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입을 맞췄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걸리면은 경찰한테 잡히면은 둘 다 범죄를 부인하고 총기 소지를 부인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자, 근데 이쪽을 보면은 조시는 좋아지는데 당신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로 자백하지 말기로 한 거죠. 그래서 서로 조금만 징역 살고 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한 합의는 당신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쪽에 보면은 한쪽은 이득 보지만 한쪽은 되게 피해를 보죠. 그러니까 요 2년형 비해서는 10년형 풀려나는 것이 또 좋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앞에 5월 전략 균형에서는 5년형 사는 게 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보다는 서로 간에 입을 맞춰서 이 합의가 지켜진다면 2년 사는 게 훨씬 더 적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한쪽이 이 합의를 깰 유인이 충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시 입장에서는 순진하게 그냥 자기는 이렇게 자백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버틴다고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깰 유인이 존재하죠. 원래는 그러니까 합의상으로는 나도 이거를 버텨야 되는데, 그러면 2년 이상 살잖아요. 근데 조시가 버티기로 한다고 이렇게 이 사람 철석같이 그럴 거라고 믿을 상태에서는 당신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냥 자백을 하면은 당신은 그냥 풀려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 이렇게 합의한 버티기 하자 이렇게 합의했던 내용들은 쉽게 깨질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하면 2년 사는데 이 합의가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약속을 깨고 조씨도 범인을 자백한 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참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서로 간에 있어서 한 사람만 기만한다 그러면, 속인다 그러면은 자기는 풀려날 요인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기로 해서 자기는 부인한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부인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면 자기는 그냥 시인해가지고 자기는 풀려나려고 막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입을 맞춰서 서로 간에 이게 버티기 하자. 수년 전에 얘기했던 합의는 깨지기가 되게 쉬운 거고요. 서로 간에 믿지도 않고, 그렇죠? 그랬을 때 결국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월 전략을 해가지고 요런 서로 자백하는 식으로 오히려 합의했을 때보다는 크게 더 높게 진영을 하고 오는 것이 최적의 전략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우월 전략이 있었죠. 그러니까 조씨 입장에서는 당신이 어떤 전략을 하던 간에 조씨 입장에서는 항상 자백하는 것이 최적의, 항상 자백이라는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우월 전략이 존재했고, 당신 입장에서도 좌씨가 어떤 전략을 취하든 간에 나의 최적의 선택은 그냥 고백하는 거죠. 시인하는 거. 이쪽이 됐었죠. 우월 전략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게임에 우월 전략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당신과 당신 친구는 서핑용품 가게를 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텐이라는 게 있고 라오이라는 서프 이제 두 개의 서핑 가게를 있죠. 그렇죠? 서로 이제 경쟁 상대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들 둘은 광고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자는 행텐과 라오야 서프라는 두 개의 이제 그 서핑 가게가 있고요.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광고를 할 것이냐 말 거냐 두 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라는 게 이제 보수행렬을 담같이 주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게임 전략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대방이 이런 하나의 전략을 선택했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맨 처음에 다른 이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유용한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게임으로는.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이미 여기서 답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5월 전략이 없는 게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행텐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라오야가 광고를 한다 그러면은 행텐은 광고를 하는 게 나아요? 광고를 안 하는 게 나아요? 라오야가 광고를 한다 그랬을 때 내가 광고를 하면 400불 얻죠. 행텐이 광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300불 얻죠. 그렇죠? 그럼 어떤 게 더 나아요? 광고를 해야지 내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행텐 입장에서는 라오야가 광고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냐면은 행텐 입장에서는 요걸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광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라오야가 광고를 안 할 경우에는 행텐은 어떤 게 나아요? 광고를 하면 700을 얻고 광고를 안 하면 800을 얻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은 어떻게 돼요? 라오야가 광고를 안 할 경우에는 행텐 입장에서도 광고를 안 하는 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봤을 때 보면 아까 이제 그 제수의 딜레마 이렇게 했을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의 반응은 항상 일관되게 뭐 고백하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라오야가 광고를 하느냐 광고를 안 하느냐에 따라서 광고를 할 때는 내가 광고를 하고 광고를 안 할 때는 내가 광고를 안 하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내 일관된 반응이 없죠. 그렇죠? 우월 전략이 존재를 안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제는 라오야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텐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생각했는데 이제 라오야의 반응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라오야 입장에서 만약에 행텐이 광고를 한다 그러면은 그죠? 행텐이 광고한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광고를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라오야 입장에서는 광고를 하는 게 나아요? 광고를 안 하는 게 나아요? 행텐이 광고를 한다 그랬을 때 라오야가 광고를 하면 400을 얻죠. 근데 라오야가 광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300을 얻죠. 그러면은 행텐이 광고를 한다 그러면 나도 광고를 하는 게 낫네, 그렇죠? 그렇죠?
광고를 안 할 경우보다 광고를 하는 게 100불 정도 더 많이 받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행텐이 광고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라오야는 광고를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행텐이 광고를 안 한다 그랬을 때 라오야가 광고를 하면은 700을 얻을 수가 있고 광고를 안 하면은 800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700 받는 것보다는 800 받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오야 입장에서는 광고를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이 행렬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했던 거는 행텐의 반응이었죠. 그렇죠? 라오야의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는 게 낫냐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꺽쇠로 체크 표시를 했던 거는 행텐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라오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보니까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두 개가 만나는 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서로 광고 하거나 그렇죠? 서로 광고 안 하거나 그렇죠? 이 두 군데에서 이제 접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만나는 점이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로 이제 만나는 점을 이게 내시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세요.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각각에 있어서 우월 전략이 있을 경우에는 만나는 점이 어디였죠? 딱 하나였죠. 그렇죠? 자백자백 하는 경우죠. 근데 이렇게 우월 전략이 이렇게 없을 경우 이런 서핑 가게 예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만나는 점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점이 광고 안 하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월 전략이 서로 존재할 경우에는 내시 균형이 하나 존재하고 우월 전략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내시 균형이 두 개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사실은 이게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큰 거죠? 이거는 이제 내시균형이 두 개가 있는데 서로 광고하면 400이고 광고 안 하면은 800이죠. 그렇죠? 그냥 얼핏 봤을 때 보면 서로 광고 안 하는 것이 있죠? 서로 광고 안 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을 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은 이것이 서로 간에 광고 안 할 것으로 이렇게 될 수 있냐는 얘기죠. 이게 서로 이게 사실 좀 균형이라고 하지만 되게 불안정한 상태이긴 하죠. 그렇죠? 한쪽에서도 왜냐면 이게 동식 게임이거든요. 동식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이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보면은 이게 과연 지켜질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봤을 때 양쪽의 파이가 제일 커지는 부분은 광고 안 함, 그죠? 이렇게 돼서 서로 800 되는 부분이죠. 거기도 어떻게 보면 내시균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서로 광고하면은 서로 광고하고 이 부분도 내시균형이라 했죠. 그러니까 서로 안에 두 개의 균형이 있는데 그냥 제일 큰 걸로 봤을 때는 서로 광고 안 하는 것이 제일 큰 거죠. 그러나 광고를 안 하고 상대방만 한다 그러면 판매가 많아질 것이죠. 그래서 이왜 800이 왜 커졌냐면은 서로 광고하면 400이었는데 광고를 안 하면 800방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광고를 안 하니까 그만큼 비용을 아끼면 이윤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광고를 안 하고 상대방만 하면은 그들의 판매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미 제가 좀 앞서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 800이 좋지 않냐 이렇게 좀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아까 상대방이 어떻게 했을 때 우리 반응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행텐의 반응 어떠냐, 또는 행텐이 어떤 전략을 했을 때 라와의 반응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이게 두 개의 균형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천천히 하는 거죠, 그렇죠? 라오야가 광고를 할 것 같다면 어떻게 되느냐? 행텐은 라오야가 광고를 한다 그랬을 때 행태는 광고를 하면 400, 광고 안 하면 300, 그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랬을 때는 행태는 광고를 한다죠.
그러니까 광고할 때는 광고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라오야가 광고를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 400, 300이니까 당연히 나도 광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들이 광고를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광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라오야가 광고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광고하면 700이고, 내가 광고 안 하면 800이니까, 얘가 광고 안 하면 나도 광고 안 해. 그렇죠? 자, 그러면 뭐, 행텐 입장에서는 라오야가 광고 안 하면은 나도 안 하고, 라오야가 광고하면 나도 해.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라오야의 전략에 따라서 나의 반응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우월 전략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다시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의 반응은 똑같이 나오면 이 우월 전략이 있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라오야가 광고를 하면 내가 광고하고, 라오야가 광고 안 하면 내가 광고를 안 하니까 상대방의 행태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월 전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광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자, 의사결정의 방향을 전해주는 우월 전략이 있다면 문제가 없죠. 어떻게 하든 나의 반응은 똑같다. 그러나 때로는 우월 전략이 없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특히나 요 사례에서는 균형이라는 게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 경기자가 다른 모든 경기자에 대해서 최적 대응인 전략을 선택하고, 그렇죠? 있을 경우, 즉 전략의 변화로 아무도 나아질 수 없는 상황, 이런 거를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 얘기죠. 자, 우월 전략 균형이 이 정의에 부합을 하고요. 그래서 우월 전략 균형은 항상 내시 균형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의 반응은 이렇고, 이 사람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나의 반응은 항상 동일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만나는 점이 딱 하나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략의 변화는 아무도 나아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5월 전략 균형이 이 정의에 부합한다. 내시 균형. 그렇죠? 그러나 모든 내시 균형이 5월 전략 균형은 아니다. 아까도 봤던 것처럼 우리 서퍼 사례에서는 네 가지 사례가 있었죠. 서로 광고할 경우는 이렇게 서로 광고하죠. 상대방이 안 하면은 서로 광고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내시 균형이 두 개 존재하는 거죠. 이거는 5월 전략 균형은 아니죠. 5월 전략 균형은 이것처럼, 그렇죠? 항상 일정한 반응이 나오고 똑같은 반응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점이 되는 점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시 균형의 두 가지 요건을 보면은 모든 경기자들이 게임과 각 전략의 보수를 이해하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경기자들은 다른 경기자들도 게임과 보수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죠? 나만 전략과 어떤 결과물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똑같이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 전략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보수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오야가 광고를 한다면은 당신도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광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광고랑 안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광고를 하는 게 더 높은 수익을 나타내니까 이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내 입장에서는 나도 광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광고를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되죠? 라오야가 광고를 안 할 경우에 내가 광고하면 700을 얻고, 내가 광고를 안 하면 800 얻죠. 그러면 이 사람이 광고 안 하면 나도 광고를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라오야 입장에서도 행텐이라는 사람이 광고를 한다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돼? 라오야가 광고를 하면은 400을 얻을 수 있고, 광고 안 하면은 300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400이 300보다 크니까 라오야 입장에서도 행텐이 광고를 한다면은 나도 광고를 한다. 그렇죠? 만약에 행텐이 광고를 안 한다 그러면은, 광고를 안 한다 그랬을 때 라오야 입장에서는 광고를 하면은 700을 얻을 수 있고, 광고 안 하면 800 얻을 수 있는데 어느 게 더 커요? 그렇죠?
광고를 안 한다 했을 때는 라오야도 광고를 안 하는 것이 800이 700보다 높으니까 아시죠? 라오야도 광고를 안 하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통적으로 선택이 되는 부분이 서로 광고 또는 서로 광고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두 사람이 제가 본 것처럼 여기서 내시균형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광고를 하지 않는 것도 내시균형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월력 전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내시균형이 두 개 이상도 두 개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게임에는 두 개의 내시균형이 있다.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둘 다 광고를 하거나 둘 다 광고를 안 하는 거죠. 이게 내시균형이죠. 그런데 현재 위치가 이들 칸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신은 광고를 하는데 라오야는 하지 않고 있다. 어디죠? 당신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죠. 라오야는 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에 당신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균형이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신은 700불을 먹고, 행태는 700불을 이윤을 얻고, 라오야는 300의 이윤을 벌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사람 행태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여기보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얘가 광고를 안 하고 있으니까, 라오야가 광고를 안 하고 있으니까 행태 입장에서는 그냥 나도 광고를 안 하는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700에서 800으로 늘릴 수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태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유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라오야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지금 얘는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라오야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쉬워요. 상대방이 광고를 하는 행텐이 광고를 하는 상태에서는 내가 지금 현재로서는 300을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광고를 안 하니까 그러면 내 입장에서 광고를 하면은 100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오야 입장에서는 여기서 광고를 하려고 이렇게 옮겨가려는 유인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 상태는 균형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행위를 옮기려는 유인이 존재하는 거죠. 요렇게 된 아까 두 개의 내시 균형이 있는데 상태에서는 균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길 유인이 없는데 여기가 아닌 이렇게 표시된 부분, 이렇게 꺽쇠로 표시된 부분에서는 좀 균형으로 옮기려는 유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광고를 하는데 라오야는 안 한다면, 그렇죠? 아까 했던 거죠. 이 광고했을 때 라오야는 안 할 경우에는 뭐 한쪽에서는 이쪽으로 가거나 또 한쪽에서 이쪽으로 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렇죠? 당신은 광고를 하지 않는데 라오야는 한다면 이런 건 어떻게 되죠? 라오야는 광고를 하고 행태는 광고를 안 해요.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있다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라오야 입장에서 어떻죠? 라오야 입장에서는 얘가 행태는 광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라오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행태는 광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광고를 하면 700이고 광고 안 하면 8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라오야 입장에서는 행태는 광고를 안 한다 그랬을 때 나는 이쪽으로 갈 유인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해서 라오야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갈 유인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파란색이 움직이는 거는 라오야가 이동하는 거죠. 빨간색은 행텐이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행텐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당신은 광고를 하지 않는데 라오야는 한다면 이거는 이게 당신인데 라오야가 광고를 한다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근데 현재로서는 요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행태는 광고를 안 하고 라오야가 지금 광고를 하는 상태이죠. 그랬을 때 당신 입장에서는 행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오야가 광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광고를 안 하니까 300을 얻었는데 내가 그냥 광고를 하는 쪽으로 하면은 400으로 늘어날 수 있을까?
당신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길 유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 상태에서는 이렇게 아까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우월 전력이 없는 이 사례였고, 그래서 내시 균형이 두 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서로 광고를 하거나 서로 광고를 하지 않는 부분이 균형이니까 이쪽에서는 변화할 유인이 없는데 이쪽이나 이쪽으로 돼 있을 경우는 한쪽으로 이렇게 변화하려는 유인이 분명히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행위의 변경은 두 개의 내시균형 칸으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서로 광고를 하거나 서로를 광고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옮길 유인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균형으로 이동하려는 유인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봤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래서 내시균형의 두 가지 흥미로운 사례. 그래서 공유자원의 비극, 그 다음에 축구. 자,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례를 보면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유자원 비극의 사례. 그래서 게임의 요소는 경기자는 공유 배출 기업 1과 2. 그 다음에 전략은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키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보수라는 게 이제 보수 행렬에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여러분들 게임 이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동시 게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하나 취했을 때 나의 반응이 최적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결론 내고 반대로 내가 이 A라는 전략이랑 B 전략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최적의 결과를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체크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체크가 더블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가 내시균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내시균형은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테이블 2 곱하기 그러니까 행이 두 개고 열이 두 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자, 고민하지 말라 그러세요. 일단 기업 1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는 거죠. 기업 2가 오염한다 그러면은죠. 오염을 시킬 때 그 결과물은 수입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기업 1의 수입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죠. 어느 게 더 나요? 기업 2가 오염을 한다 그랬을 때 기업 1은 어떤 전략이 나요? 어디가 수입이 커요? 5만하고 5천. 5만이 크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기업 2가 오염을 한다 그러면 기업 1의 입장에서는 오염을 선택하는 게 낫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업 2가 오염을 안 시킨다고 그랬을 때 기업 1의 입장에서는 오염 시키는 게 나아요? 오염 안 내는 게 나아요? 자, 오염할 땐 7만, 그죠? 오염 안 할 경우는 그러니까 기업 2가 오염을 안 시킬 경우엔 기업 1이 오염을 선택한다면 9만 원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염을 안 시킬 경우에는 7만 원 얻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어느 게 나아요? 기업 1의 입장에서는 기업 2가 오염을 안 시킬 경우에는 그래도 나는 오염을 시키는 게 낫죠. 아, 이거 보니까 기업 1의 입장에서는 기업 2가 오염을 시키든 오염을 안 시키든 기업 1의 반응은 항상 동일하게 오염시키는 결로 나오죠. 그렇죠? 우월 전략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기업 2가 오염을 선택하든 오염을 안 시키든 전략을 선택하든 간에 기업 1의 최적의 선택은 오염시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 2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기업 2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기업 1이 오염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기업 2의 입장에서 어느 게 더 나요? 오염을 하는 게 나요? 오염 안 되는 게 나요? 기업 1이 오염을 선택한다 그랬을 때 기업 2의 입장에서 오염을 하면 5만 불 얻을 수 있고 오염을 안 시키면 자기는 5천 불 얻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 2의 입장에서는 기업 1이 오염을 선택했을 때 자기네들은 그 오염을 선택하는 게 낫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기업 1이 오염을 안 시키는 걸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기업 2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오염을 하면은 9만 불 얻을 수 있고 오염을 안 시키면은 7만 불 얻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득이 많이 나는 거니까 뭐 기업 1이 오염을 안 시킨다는 걸 선택하더라도 나의 반응은 오염을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 2의 입장에서도
기업 1이 어떤 전략을 세우던 간에 기업 2의 반응은 오염을 선택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기업 2의 입장에서도 5월 전략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5월 전략, 그러니까 기업 1의 입장에서도 기업 2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오염을 시켜. 기업 2의 입장에서도 기업 1이 어떤 전략을 세우든 간에 나는 오염을 시켜. 자, 그러면 서로 간에 우월 전략들이 있는 것끼리만 딱 하면은 서로 만나는 점이 딱 하나만 존재하죠. 내시균형. 둘 다 오염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두 기업이 모두 오염하지 않는 것이 균형인가? 아니요. 우리 답은 둘 다 오염시키는 것이 내시균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각 기업에 우월 전략이 있는가? 답은 뭐죠? 네. 기업 1이든 기업 2든 모두 우월 전략은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아까 죄수의 딜레마랑 똑같죠. 죄수의 딜레마도 딱 본 것처럼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냥 우리가 게임 이론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냐 이렇게 하니까 둘 다 오염하는 걸로 했는데 게임 이론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뭐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은 좀 불공평한 것 같죠. 한쪽은 이득이 되게 많고 한쪽은 되게 이득이 적죠. 그렇죠? 근데 좀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따졌을 때 게임 이론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7만이 5만보다는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오염 안 될 걸로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죠. 그렇죠? 둘 다 우월 전략이 존재해서 결국에는 내시균형이 5만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죄수들처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얼핏 보면은 7만이 양쪽에 만족할 만한 양쪽의 파이가 커질 수 있는 거니까 서로 오염시키지 말자. 그죠? 이렇게 합의하더라도 이 합의를 위반할 요인이 생긴다는 얘기죠.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어떻게 되죠? 둘 다 오염 안 되면 되는 거죠. 이거 다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 1의 입장에서는 얘가 오염 안 됨 이렇게 선택하면은 그죠? 기업 1의 입장에서는 얘가 기업 2가 오염 안 됨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나는 오염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7만보다 더 높은 9만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보면은 기업 2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 오염 안 되면 이렇게 한다 그랬으면 기업 1이 오염을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오염 안 시키면은 7만이고 오염시키는 9만 미안합니다. 밑에 죄송합니다. 기업 1이 오염 안 되면 선택했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나도 오염을 안 시키면은 7만이고 오염을 시키면 9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쪽으로 기업 1의 입장에서 이쪽으로 가려는 요인이 존재하고 기업 2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요인이 존재하고 그래서 되게 불안한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이거는 동시선택 게임이거든요. 원샷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위바위보 이렇게 했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끝나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사실 합의를 위반할 요인이 되게 많죠.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그죠?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내시균형인 5만보다는 서로 오염을 안 시키는 7만으로 가는 게 이상적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경기자들이 합의 위반을 방지할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경기자들에게 이익이 되지만 자율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뭐 지금 얘기했던 거를 다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내시균형의 응용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게임 이론을 봐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우리 반응을 봤었는데 이것이 이제 복점 과점이랑도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독점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래서 이 장 다음 장에서는 이제 우리 복과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거에서도 사실 복과점에 있어서 어떤 합의, 그죠? 합의하면 더 파이가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파일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좀 이걸 좀 깨려는 유인이 존재하죠.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오펙이라는 거예요. 석유 수출국 기구. 그죠? 우리가 생산량을 줄이자. 그래서 오펙 회원들 간에 이제 감산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 합의를 깰 유인이 충분히 존재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산유국들은 합의에 의해서 감산을 하는데, 감산을 하면은 원유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떤 산유국은 그 생산량 줄이는 거를 그냥 기망하는 거죠. 속여가지고 오히려 생산을 늘려가지고 오히려 수익을 이렇게 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제재 조치가 없다 그러면은 합의라는 것이 7만 원 넣는 거는 이거 이루어질 수가 없고, 내시 균형인 5만 원으로 간다. 그렇죠? 근데 합의를 강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7만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정리한 거 있으니까 요거는 뭐 나고요. 내시 균형의 운영. 그래서 1970년에 의회는 TV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할 것을 검토하였다. 자, 이 이슈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었을 때 담배 산업에서는 아무도 법제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자, 그렇죠. 광고를 하지 않으면은 광고비를 절약해서 담배 기업들은 이윤이 더 증대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모든 기업들이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은 균형이 아니다. 그렇죠? 합의를 위반하고 광고를 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기업이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할 제재 조치가 필요하였고, 의회의 담배 금지 조치가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법적으로 금지를 시키면은 좋죠. 서로 간에 광고를 안 해서 광고비 줄이고 그러는 게 매출이 좋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혹시라도 이 깨고 이 광고를 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조마조마했었는데 법에서 그냥 금지시키니까 오늘 땡큐가 된 거죠. 그렇죠? 이 사례가 이거죠. 요 광고죠. 서로 간에 서핑 회사에 나오죠. 서로 광고를 안 하면은 800, 800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되게 조마조마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게임이로는 사업 결정에만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업 결정, 특히나 이제 뭐 서로 간에 이제 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는 거는 이제 뭐 과점, 복점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얘기되는데, 사업 결정에만 사용되지 않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페널티킥 차는 선수와 골키퍼 간의 관계에 되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죠.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자, 게임의 요소. 경기자는 당신과 골키퍼, 그러니까 이제 페널티킥 라인에 있는 어떤 선수, 페널티킥을 넣으려는 선수와 골키퍼 간의 관계죠. 전략은 오른쪽 또는 왼쪽 차기. 고생률을 이렇죠. 이래서 이런 거죠. 물 한 잔 마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합 게임은 제로섬 게임이라 그러죠. 제로섬. 그래서 보세요. 일단 뭐 방향이 같으면 골키퍼가 골을 막는다 이런 전제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키커가 왼쪽으로 찼을 때 골키퍼가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골키퍼는 한 공을 막아서 플러스가 되고, 키커는 실패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의 합이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전략은 어떤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했죠. 골키퍼가 왼쪽이라 그러면 키커는 어느 쪽으로 차는 게 나아요? 오른쪽으로 쳐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키커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여기다 그냥 점을 찍을게요. 키커 입장에서 최선은. 그 다음에 골키퍼 입장에서 최선은 제가 체크 표시를 할게요. 만약에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키커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치는 게 나아요? 왼쪽으로 차야지. 그렇죠? 키커는 왼쪽으로 차야지 자기가 이득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골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전제는 뭐냐면은 서로 방향이 같으면은 골키퍼가 골을 막는다. 이런 전제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골키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골키퍼 입장에서는
키커가 왼쪽으로 차면 어느 쪽으로 해야 돼요? 골키퍼 입장에는 왼쪽으로 하면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골키퍼는 왼쪽으로 갔을 때, 키커가 왼쪽으로 갔을 때 골키퍼도 왼쪽으로 가야지 자기가 골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키커가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골키퍼도 오른쪽으로 가야지 자기가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플러스잖아요. 그러면은 자, 점이 두 개고 체크 표시가 두 개고 이렇게 있는데 서로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서로 같은 셀 내에서 같은 셀 내에 점과 체크 표시가 같이 있으면 이게 내시균형이 존재하는데 다 중구난방으로 따로 놀죠. 이랬을 때 내시균형이 존재를 안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나오셨죠? 자, 보세요. 자, 어떤 까지라도 하나를 선택해봐라. 극한에서 경기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변경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가? 내시균형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서로 간에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좀 체크가 됐다 그러면은 점과 그러니까 동그라미와 체크 부분이 같은 셀에 있으니까 내시균형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서로 간에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칸에 있더라도 경기자 가운데 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변경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내시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내시균형이 없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합의되는 게 없죠. 그럼 마음대로 랜덤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전략이 최선이 될 수 없고요. 이럴 때는 랜덤하게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페널티킥을 차는 사람과 골키퍼는 어떻게 해야 하나죠? 항상 오른쪽 왼쪽으로 찰까? 그게 아니라 영화 게임이라는 것은 무작위 전략을 쓰라는 얘기죠. 왜? 내시 균형이 없기 때문에 균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랜덤하게 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순수 전략이라는 것은 한 가지 전략을 선택하는 거죠. 순수 전략. 어떤 거였죠? 아까 봤을 때 5월 전략이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의 반응이 항상 일정한 거죠. 아까 죄수의 딜레마 있을 때는 서로 고백하는 거죠. 아까 또 그 공유지하원의 비극에서 보면은 서로 간에 오염을 시키는 거죠. 5월 전략이 존재했고 양쪽에서 5월 전략이 존재했고 5월 전략이 만나는 요즘에 하나의 내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순수 전략이죠. 그렇죠? 자, 혼합 전략은 서로 다른 전략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거. 아까 그 제로섬 게임처럼 그렇죠? 전략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무작위로 특히나 이제 무작위로 선택을 한다는 보면은 제로섬 게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랜덤하게 하는 거. 무작위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내시 균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어느 쪽으로 찰지 무작위로 선택한다 그러면은 골키퍼는 예측할 수 없을 것이고 당신의 보수는 0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골키퍼가 어느 쪽으로 방어할지를 무작위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골키퍼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을 것이고 골키퍼의 보수도 역시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둘이 있었을 때 보면은 우리가 게임에서 필요한 요소가 뭐라 그랬죠? 그 플레이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죠? 어떤 전략이 있는지 알아야 되고, 각각의 전략에 있어서 어떤 결과, 보수, 그죠? 뭐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금전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로 표시가 됐죠, 그죠?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적용 가능할까 했을 때 뭐 보수행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자들은 많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좀 더 복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략이 이것처럼 뭐 오염, 비오염 이런 것보다 다른 복잡한 게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하는 개인들의 정확한 보수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전략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금전적으로 했는지 그 금액 산정이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모든 사람이 나도 이 전략을 알고 있고 보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상대방도 동일하게 전략을 알고 있고 보수를 알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경기자는 다른 경기자보다 더 현명하거나 경험이 많아서 불공정할 수도 있죠. 그렇죠? 서로 안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동시 선택형 게임이죠. 쭉 올라와서 동시 선택 게임, 그죠? 여기까지 좀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제 전개형 게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